안녕하세요. 서강대 박현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영국이 이란에서 발굴한 석유를 어떻게 잘 사용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에서만 석유가 있었을까요? 다른 중동 국가 지역에서는 석유를 어떻게 찾았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많이 불렀는데요. 이 지역의 석유 채굴권은 여러 유럽 국가의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이 채굴권을 따내기 위해서 유럽의 큰 회사들이 1912년에 터키 석유 회사, 이 Turkish Petroleum Company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이 터키 석유 회사라고 하면은 혹시 오스만 제국이 만든 국영 회사인가라고 혼동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유럽의 큰 회사들이 합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이 독일은행, 도이치방크죠. 그리고 로얄 더치스 쉘의 자회사인 앵글로색슨 컴퍼니, 그리고 터키 은행. 터키 은행은 내셔널 뱅크 오브 터키인데요. 이 이름만 보면은 역시 무슨 국립은행 같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은행의 자산은 영국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뛰어난 사업가이면서 오스만 제국의 중요 인물들을 아주 잘 알았던 아르메니아 사업가 굴벤키안, 이란 석유를 장악하고 있던 영국 페르시아 석유 회사, 이런 회사들이 합쳐서 만든 회사가 터키 석유 회사입니다. 1914년에 이 회사의 지분의 50%는 영국 페르시아 석유 회사가 장악하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즉 6월 28일에 오스만 정부는 이 터키 석유 회사에 채굴권을 주기로 확약을 했으나 곧바로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모든 계획이 무산되죠. 그리고 전쟁이 터지면서 영국은 터키 석유 회사에서 적대국인 독일을 제외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 은행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이 장악한 이 터키 석유 회사는 1927년 10월에 이라크 키르쿠크 바바구르구르 유전에서 석유를 발굴합니다. 지하 463m에서 터진 석유는 1948년 사우디아라비아 가와르 유전이 발견될 때까지 단일 유전으로서는 세계 최대였죠. 어마어마한 석유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석유가 터진 지역이 쿠르드 지역이거든요. 쿠르드인들은 독립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인데 이 석유 때문에 사실상 쿠르드만의 독립국가 건설은 물 건너간 일이 돼버립니다. 석유가 나오는 지역을 따로 독립을 시킬 일이 없겠지요. 그리고 이 터키 석유 회사에 참가한 국가들은 중동 지역의 석유를 어떻게 우리가 서로 나눠 가질까를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1928년에 터키 석유 회사에 참가한 회사들은 이른바 적색협정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적색협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당시 이 협정을 이끌어간 이 굴벤키안이라는 뛰어난 사업가가 빨간 선으로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지역을 그립니다. 이 경계를 그리는데 이 경계 안에서는 어떠한 회사도 혼자 단독으로 유전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 다 함께 해야 된다.
혹시라도 유전이 발굴이 되더라도 이 개발에 대해서 여러 회사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조건이었습니다. 영어로 Red Line Agreement라고 그러는데요. 영국이 소유한 터키 석유회사 지분을 영국 페르시아 석유회사가 23.75%, 영국 네덜란드의 로얄 더치 쉘이 23.75%, 프랑스 석유회사인 꽁파니 프랑세즈 데 페트롤이 23.75%, 그리고 미국의 여러 회사가 합작해서 만든 미국 근동개발회사가 23.75%를 갖고 굴벤키아는 5%를 받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굴벤키아는 미스터 5%로 석유 역사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됩니다. 이라크에서 석유가 터지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역시 이전부터 이란의 석유가 터지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땅에도 석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관심을 갖게 되죠.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발굴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당시 아부나프트, 즉 석유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영국인 프랑크 홈즈의 석유 채굴권을 줍니다. 이 프랑크 홈즈는요, 이 지질학을 배웠던 지질학자도 아닌데 석유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지질학을 배우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석유를 이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홈즈가 하는 말이 내 코가 지질학자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석유에 대한 아주 본능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1923년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알하사 지방, 즉 사우디 동부 해안 지역의 채굴권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스위스 지질학자로 유명한 아놀드 알버트 하임을 초대해서 이쪽 지역을 탐사하도록 하는데요. 그런데 알버트 하임이 이 사우디 지방을 돌아다니고 내린 결론은 이쪽에서 석유가 나온다는 것은 순전히 도박이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 말에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결국 홈즈는요, 1927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정부에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말도 하지도 않고 또 해마다 내기로 한 렌트료도 지불하지도 않은 채 사업을 몰래 중단해버립니다. 그리고 당시 영국 페르시아 석유 회사도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에 석유가 있을 것이라는 데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의견이었죠. 결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얻고자 했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바레인에서 석유가 터집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채굴권을 받았던 홈즈는요, 바레인에도 접근을 했거든요. 이 홈즈는 1925년 바레인 정부로부터 채굴권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 채굴권을 미국 걸프 석유 회사에게 판매하죠. 그런데 이 걸프 석유 회사는 1928년 적색협정 서명 당사자였습니다. 따라서 여기를 혼자서는 개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채굴권을 다시 미국의 석유회사인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오브 캘리포니아, 소칼에 $50,000에 판매합니다. 이 채굴권을 받은 이 소칼은 카나다 자회사를 세우는데요. 이 자회사 이름이 바레인 페트롤리움 컴퍼니입니다. 바레인 석유 회사입니다. 이 바레인 석유 회사를 세워서 바레인에서 석유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습니다. 1931년 자발 두한, 즉 연기가 나는 산이라는 뜻인데요. 이 지형이 석유가 나오기 딱 좋은 배사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탐사를 하였고 1932년 6월 1일에 지하 600에서 750m 깊이에서 석유를 터뜨립니다. 하루 9,600배럴의 석유가 나온 거죠. 1934년 바레인은 28만 5천 배럴을 생산합니다. 당시 이 채굴권은 생산량 톤당 3.5루피였는데 1950년에는 10루피가 됐고요. 1952년에는 바레인 석유회사와 바레인 정부가
5대 5로 지분을 똑같이 나눴고 이때 총 생산된 연간 생산량이 무려 1,100만 배럴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바레인에서 석유가 납니다. 그런데 당시 바레인은요, 영국의 보호령이었거든요. 영국의 보호령인 바레인에서 석유를 발굴한 회사는 영국 회사가 아니라 미국 회사입니다.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영국의 보호령인 바레인에서 우리 영국 회사가 아니라 미국 회사가 석유를 확보하느냐? 근데 사실 이 영국 페르시아 석유 회사는요, 이란처럼 올리고세에서 마이오세에 이르는 그 지층에서 그 저류함에서 석유가 나온다고 판단을 착오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국 페르시아 석유 회사의 판단 착오였습니다. 바레인 석유는 이보다 더 오랜 지층에서 석유가 나온 거죠. 미국 회사는 바로 이 두한에서 석유 부존 지형을 발견한 겁니다. 사실 석유가 존재하려면요, 이 트랩이라고 하는 석유가 모여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지질 구조가 돼야 되는데, 석유라는 것은 원래 석유를 품고 있는 근원암이 있고요. 근원암에서 압력을 견디다 못해서 올라온 석유가 머무는 저류암이 있습니다. 석유를 저장하는 암석이 있는데요. 이 다공질 암석으로 이 석회암이나 사암이나 배군암입니다. 암석 사이사이에 석유가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석유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덮개암이 덮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구조를 뚫고 들어가서 석유가 나오는 건데요. 바레인에서 이러한 구조를 미국 회사인 소칼은 발견한 거고,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바레인에서 석유가 났다면 바레인과 굉장히 비슷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석유가 안 날 수가 없다. 즉 동쪽으로 약 32km 떨어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석유가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결국 소칼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에서도 석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우디에서 석유가 나오기 직전에 석유가 먼저 터진 나라가 있습니다. 쿠웨이트입니다. 쿠웨이트의 주 수입원은 진주 조개였습니다. 진주 조개를 잡아서 진주를 뽑아내서 시장에 내다 팔면서 많은 돈을 얻었는데, 문제는 1905년에 일본인 미키모토 고키치가 이 진주를 양식하는 데 성공합니다. 바다에 깊숙이 들어가서 진주 조개를 잡아서 진주를 뽑아내는 그러한 천연 진주 산업으로 생계를 이어왔던 쿠웨이트의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일이죠. 1920년대부터 일본은 세계 진주 시장의 강자로 등장하였고, 이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천연 진주의 생계를 내걸고 있던 쿠웨이트로서는 경제가 몰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석유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던 홈즈는 쿠웨이트에서도 채굴권을 사냥합니다. 영국 페르시아 석유회사는 홈즈가 움직이는 걸 보고 아차, 잘못하면 우리가 또 좋은 기회를 놓치겠구나 생각을 해서 1933년에 미국 석유회사인 걸프오일과 5대 5의 합작회사를 설립해서 1934년 12월에 이 쿠웨이트 석유회사는 쿠웨이트 정부로부터 석유 채굴권을 확보를 했고요. 무려 75년간의 기간 동안 석유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1935년에 탐사를 시작합니다. 1936년 5월 31일에 바흐라에서 처음으로 유정을 굴착을 했거든요. 2442m까지 파내려갔는데 안타깝게도 말라 있어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쪽으로 약 42km 이동해서 부르간이라는 곳에서 채굴을 시작합니다. 1937년 10월 지하 1000m까지 파내려가는데요. 1938년 2월에 1120m에서 석유를 발굴합니다. 이 지층대가 중생대 백악기 지층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석유를 발굴하는데 하루 4,343배럴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 석유를 바탕으로 쿠웨이트는 부국의 대열에 오르는데요. 1950년에 왕정은 이 쿠웨이트 석유회사와 지분을 5대 5로 나눴고요. 1970년에는
이 석유 회사를 쿠웨이트 정부가 국유화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1908년 5월 26일에 마스제데 솔레이만에서 중동 최초의 석유가 터집니다. 영국이 이 석유로 영국 페르시아 석유 회사를 세웠고 제1차 세계대전 승리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1927년에는 터키 석유 회사가 이라크 키르쿠크의 바바구르구르 유전에서 석유를 터뜨립니다. 당시 세계 최대 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1932년에는 바레인에서 미국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오브 캘리포니아, 즉 소칼이 석유를 발견합니다. 바레인 두 칸입니다. 그리고 1938년 2월에는 쿠웨이트 부르간에서 석유가 터져 나옵니다. 이란, 이라크, 바레인, 쿠웨이트 이렇게 석유가 나오면서 중동의 지형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간에서 석유가 나온 지 불과 며칠 후에 세계 역사를 바꿀 유전이 바로 이웃 나라에서 발견됩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